진화와 종의 형성은 다른 얘긴데요. 그럼 종은 무엇이고 종의 형성은 어떻게 가능한지 알아볼까요? 어떻게 새로운 종이 만들어지는가 하는 것은 사실 진화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문제인데 먼저 종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볼게요. 교배를 해서 번식력이 있는 자손을 낳을 수 있는 그런 집단을 종이라고 해요. 사자와 호랑이를 교배를 했을 때 나오는 라이거는 번식력이 없어요. 후손을 낳을 수 없기 때문에 사자와 호랑이는 각각 별개의 종이에요. 하지만 모든 종을 그렇게 쉽게 정의할 수는 없어요. 가령 멸종된 종이나 무성생식을 하는 생물은 분류하기가 어렵죠. 이런 경우는 다른 분류 방법이 필요해요. 또 유성생식을 하고 멸종되지 않았는데도 한 종으로 정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어요. 로키 산맥에 사는 4개의 사슴쥐 집단은 종 바로 아래인 아종으로 분류가 돼요. 이들은 다른 사슴쥐와 사는 지역이 일부 겹치기도 하고 상호 교배도 가능해요. 그런 면에서 이들 사슴쥐는 한 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이들 4개의 종을 A, B, C, D라고 할 때 A와 B 둘은 같은 지역에 살아도 절대 교배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들 유전자 풀은 서로 격리되어 있는 것은 아니에요. C나 D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유전자 흐름이 있을 수 있어요. 만약 C와 D 두 사슴쥐 집단이 사라지거나 멸종된다면 A와 B는 각각 다른 종으로 분화해 나갈 것이며 이는 새로운 종이 형성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생물종을 구분하는 또 다른 방법 중에 하나는 하나의 계보에서 유래하는 개체의 집단으로 종을 정의를 해요. 특정 집단 또는 그 계통에서만 발견되는 독특한 DNA 염기 배열 순서나 신체 구조 같은 그런 유전적 형질과 표현 형질을 분류 기준으로 삼기도 해요. 이들 분류에서 생식적 격리가 밝혀졌다면 종의 분류는 더 쉬워지는데요. 생식적 격리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지리적 격리인데요. 교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해도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으면 이들 사이의 교배는 불가능하고 다른 자연 선택에 놓이게 돼서 새로운 종이 출현할 수도 있는 거죠. 이 그림은 지리적 종 분화의 과정을 보여주는데요. 단일종이 넓은 지역에 분포하고 있다가 해수면 상승 등의 원인으로 종들이 격리가 되고 다른 종이 되면서 다시 장벽이었던 물이 사라지더라도 상호 교배하지 않는 예를 보여줘요. 신종이 나올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돌연변이에 의해서 돌연변이체와 어버이 종 간의 교배가 불가능하게 된다면 새로운 종이 출현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주로 재배하는 빵밀도 그런 경우인데요. 그림에서 이 A와 B는 염색체 한 쌍을 표시한 건데 이배체 밀이 야생 밀과 만나서 잡종 개1때는 이렇게 A, B가 만들어지는데 이들 사이에는 상동 염색체 쌍이 없어서 제대로 감수 분열이 일어나지 않아서 붙임이 돼요. 붙어있게 돼요. 이들 사이에서 자가 수분이 일어나면은 잡종 제2대에서는 이렇게 AABB의 상동 염색체를 가진 야생종이 만들어져요. 다시 잡종 제1대 AB와 야생종 DD가 형성한 ABD도 역시 상동 염색체가 없는 부침이라서 감수 분열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고 이들 사이에서 자가 수분이 일어나면은 AABBDD의 염색체를 가지는 빵밀이 출현하게 되는 거예요. 이 빵밀은 돌연변이 체이고 어버이와 교배가 불가능하니까 신종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상의 예로 살펴볼 때 새로운 종의 형성에서 결정적인 과정은 어버이 종의 유전자 풀이 2개의 유전자 풀로 분리되는 것인데 이런 분리는 지리적으로 격리가 되거나 빵밀 같은 배수체 형성 등으로 격리가 될 수 있어요. 그런 후에 이 두 집단이 각각 독립적으로 돌연변이, 유전적 부동, 자연선택 등이 작용을 하면 집단의 유전자 풀이 변화하게 되고 이런 격리가 오래 지속이 되면 다시 만나더라도 유전자를 교환하지 않게 돼서 새로운 종이 탄생하는 것이 일반적인 종 분화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지요. 문제를 풀면서 정리를 해볼게요.
진화를 야기하는 요인은 어떤 것들이 있었죠? 진화를 야기하는 요인은 두 집단 간의 유전자 이동, 그리고 돌연변이에 의한 유전자 풀의 변화, 자연 선택에 의한 변화 등이 있었어요. 종을 구분하는 그 기준은 무엇이었죠? 종을 구분하는 기준은 보통 교배가 가능한가이죠. 만약에 하나의 계보에서 유래하는 개체를 종으로 정의를 한다면 특정 집단 또는 계통에서만 발견되는 독특한 DNA 염기 배열 순서나 신체 구조 같은 그런 유전적 형질과 표현 형질을 분류의 기준으로 삼을 수도 있겠죠.